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설이 타로티스트 톡톡 타로의 팡팡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뭘 해주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쓸데없이 잘생긴 훈남이라든가 쓸데없이 예쁜 미녀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고 시선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가 좋은 건데 하고 누가 물어봐도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전생에 뭔가 있었나 보지 뭐.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전생의 인연에서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여기에 놓여진 꽃들을 좀 봐주세요. 눈을 감았다가 뜨시면 우리는 이 예쁜 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눈을 감으시고요. 자, 묻겠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 사람에게 끌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지금부터 전생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이 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선택하셨나요? 오늘은요, 이거 꽃들을 썩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해볼 거예요. 그럼 카드를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다섯 번째 카드. 한번 펼쳐볼까요? 첫 번째 꽃에서는요, 지금 메이저 4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에서는요, 메이저 11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란 꽃에서는요, 펜타클 퀸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쁜 꽃에서는 메이저 17번 카드, 별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를 볼까요? 메이저 7번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신 카드로 전생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첫 번째 꽃이 전해주는 전생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러 장의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예쁜 꽃들은 조금 다른 데 보관해 두었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1번 분들이 전생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우선 1번 분들의 전생 자리에는요, 이렇게 메이저 4번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상대방의 전생 자리에는 이렇게 펜타클 퀸이 나왔습니다. 음, 이걸 보시고 그렇다고 나는 황제였고 이 사람은 왕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판단이시고요. 아마 상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귀족 가문 출신들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물론 왕과 왕비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왕이고 왕비였다면 소는 누가 키우고 밭은 누가 갈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족 가능성은요. 족발집에 가셨을 때나 찾으시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카드 배열만 쭉 보면서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런 카드 배열이라면요. 이게 두 분의 관계는요. 전생에서는 부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 분들은요, 혼인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을 것 같고, 나이도 꽤 많이 들은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이 여자분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내분은요, 그 전에는 꽤나 높은 신분이었을 것 같은데, 결혼 당시에는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고 재력을 가진 이 일본 분들과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나이든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신부 측 집안에 떼어주는 대가로 그 가문의 딸을 신부로 삼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카드의 배열을 보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현생에서 이게 일본 분들의 마음이 자꾸 이분에게 끌리게 되는 걸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총 6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이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요, 골칫덩이 카드라고도 불리워지는데요. 비록 이제 금전이 오고 간 결혼이었지만 남편분과 아내분은 나름대로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남편과 현모양처의 표본인 아내의 모습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용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카드에 나와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재산을 모은 1번 분들은, 그러니까 남편분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CEO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로지 불굴의 의지로 자기 부와 재산을 쌓아 올렸겠죠? 만약 이분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자기의 힘으로 권력을 빼앗아서 왕위에 오른 대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어쨌든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인 건 맞는데,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세월의 상처를 딛고 오로지 권력이나 부를 얻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춰온 사람이라서 아마 이 두 분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본다면 소소한 재미라든가 즐거움 같은 감성적인 부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남편분이 아내분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런 캐릭의 특징은요, 마음은 늘 이렇게 아내분에게 가 있어서 신경을 써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요, 다정한 애정 표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애기 오늘 밥 잘 먹었어? 아니, 아직까지 안 먹었다고?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어떡해, 우왕." 이런 식의 닭살 돋는 애정 표현이 아니고, 좀 너무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죠. 이분의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식사는 한 건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아내분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을 묵묵히 내려보고 있다가 돌아서면서 아마 이럴 거예요. "식사해라. 안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셨을 거란 얘기죠. 마음으로는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살뜰한 사랑 표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무게감 있는 뚝배기 같은 사랑. 그게 이 황제 캐릭이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사랑 방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요, 그게 보통의 결혼 부부, 즉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였다면 괜찮았을 테지만, 이게 친정 쪽에 많은 재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혼인 서약을 한 이 아내분한테는요, 남편이 늘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살뜰한 애정 표현은 없는 그런 과묵한 어떤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한편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기와 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내의 태도가 어쩌면 지참금이 건네진 정략 결혼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나이대였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풀어나갔을 텐데 이 아버지 같은 남편과 딸 같은 아내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골칫덩어리 같은 이 사람이 끼어들게 된 거죠. 아마 아내분에 대한 모함을 하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그래서 남편에게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이 아내분을 쫓아내려 했던 것 같아요. 이 타로 배열을 보면요. 특이한 게 이 부부 사이에는 아이를 보여주는 카드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간이 1번 분, 그러니까 이 남편분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친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가 없는 상태니까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젊은 아내가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아마 이 아내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아내분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집 밖으로 쫓아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모함으로 남편분이 이 아내분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 것 같은데요. 음, 여기 있잖아요. 이 왼쪽 상단에 보면 이 양자리가 나와 있고 왼쪽 하단에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하단에는 지배성인 화성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양자리는요. 남성성이나 도전을 나타내고 이 화성은 공격성을 깔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어떤 남자의 계략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늘 불안감과 의심 속에서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이 아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불구덩이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의 내용이에요. 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밑에 보면 지고 가야 될 짐을 이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뜻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어서 이게 뭔가 당황해하는 표정. 이게 나와 있고요. 이 우스꽝스러운 옷을 보게 되면 남편이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경솔한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카드의 전체 배열을 보게 되면요. 그 행위의 대상이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오른쪽 상단의 물병자리와 아래의 천왕성, 그리고 이 왼쪽의 양자리와 화성,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요. 이 사건이 가까운 어떤 친척 같은 그런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남편분의 전생인,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전생인 남편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분을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편한 어떤 마음 상태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 아래에 있는 펜타클 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이세요? 이 카드에는요, 이렇게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남자가 보이잖아요. 이 카드는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불행한 일 때문에 이 마음의 짐이 이렇게 커져서 힘겹게 짚고, 그러니까 힘겹게 지고 걸어 나간다는 카드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된,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무거운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죠. 아마 자기 스스로 내친 아내이기도 해도 사실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고 다정하게 대하지는 못했어도 자기 아내가 오래도록 자기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는데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겪게 된 어떤 심적인 고통이 이 짐을 맨 것처럼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분노를 다스리기도 아마 좀 잠재우기도 대단히 힘겨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요 소년 있잖아요. 이 소년 보이시죠? 이건요, 진짜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남편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짊어지고 가는 이 재산이나 권력 혹은 이런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고작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젊었을 때의 순수한 마음이 이 소년으로 나타나서 이 마음을 자꾸 돌이켜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꾸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이때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보기 위해서 카드 뽑은 게 이 카드인데요. 이 두 번째 카드에 그 대답이 있어요. 이 카드는요. 거짓된 후광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요. 이 카드를 보면요. 마치 정의로운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신을 섬기는 모습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카드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 뒤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죠. 가면을 쓴 또 하나의 악마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요. 가면을 쓰고 있는 카드라고 불리워지는 카드인데요.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도 자주 등장하는 카드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내분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떨쳐낼 수 없는 어떤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낄 때에도 나오는 카드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 편인 줄 알고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내 편인 척 했을 뿐이고 너는 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현실을 깨닫게 만드는 카드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내분은 남편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왜 나를 못 믿는 거냐? 왜 다른 사람의 말만 믿으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우리가 함께 지내온 시간들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냐고. 서로에 대한 확신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가벼운 세월이었냐고 되풀이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당신의 사랑은 한낱 거짓된 가면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쓸쓸히 떠나가는 거겠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 아래에 검 4번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요 카드요. 이 카드는요. 잠 못 이루는 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카드인데요.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보이세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입니다. 자꾸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때문에 이 남편은 도저히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령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유령이 아니에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신감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그런 배신감이 사실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마지막 카드는요, 운명의 여신 카드라고도 불리우는 건데요. 운명과의 싸움에 이르는 길 한가운데 당신이, 즉, 이 남편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남편분에게는 그저 아프고 후회스럽다는 얘기예요.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순간적으로 결정했던 일이지만 너무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과거로 되돌아가서 바로 잡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도 쉽고 이렇게 잘못 끊어져 버린 이게 보이세요? 잘못 끊어져 버린 인연을 다시 이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더더욱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고 하늘로 가득 찬 눈길로 인연의 실을 잘못 잘라내어 버린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회한의 슬픔을 삼키듯 앉아있는 이 카드의 타이틀이 바로 운명의 여신인 겁니다. 그럼 이 남편분은 왜 이렇게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는 걸까? 그건요. 이 아래에 답이 있어요. 이 아래에 검 8번 카드거든요. 이 검 8번 카드에 답이 있는데 젊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요 아래에 보이세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하늘 아래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가서 아내분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 카드는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살아갈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카드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고 괴로울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요, 특히 슬픈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카드거든요. 사랑했지만 남의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 사랑할 시간을 빼앗겨 버리게 된 남편. 그 남편분이 1번 분들이 전생이었고, 지금 현생에서 1번 분들의 시선이 자꾸 향해 가는 이분이 전생의 아내였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의 의심 때문에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죠. 두 분의 전생 이야기는 사실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겪으신 전생 이야기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생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판에 박힌 것처럼 똑같은 전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게 직접 대면해서 하는 리딩이 아닌 이런 제너럴 리딩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 타로의 대략적인 줄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가 전생 타로를 만나보는 이유는 현생에서 더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나가기 위해서일 거예요. 전생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남의 이야기만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현생에서 1번 분들이 이분에게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마음이 자꾸 가는 것도 전생에서 제대로 믿어주지 못한 어떤 후회스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깝게 이렇게 세상을 떠난 아내분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부부의 연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서 이번 생애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랑을 어떤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생엔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 생에서는 좀 자주 그리고 제대로 표현해가며 사랑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말이 툭툭 나가고 살갑게 대하고도 싶고 다정하게 대하고도 싶은데 마음만 그럴 뿐이고 현실은 그게 잘 안 되실 거거든요. 왜냐고요? 전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성향은요, 대부분 현생에서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뚝뚝한 애정 표현은 아마 그대로 안고 살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요. 이 카드에 나오는 모습처럼 이번 생에서는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예쁜 사랑, 예쁜 인연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꽃이 전해주는 전생 메시지예요. 우선 이번 분들이 전생에 어떤 분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카드를 아까 뽑았잖아요. 그 11번 정의 카드가 나왔었어요. 어, 이 카드를 보면요.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의 성직자였거나,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전생이요. 사제였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전체 카드 배열을 보게 되면요. 아마 옛날에 중세시대 때 영지를 다스리고 있던 젊은 청년 영주였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요. 이번 분들의 마음을 끄는 이 상대방 카드로는요, 메이저 3번 여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보게 되면요, 상대분은 전생에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귀부인으로 유부녀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 6장의 카드를 보면서 왜 이번 분들의 마음이 자꾸 이분에게 끌리는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예요. 이게 첫 번째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요,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의 전생인 이 젊은 영주는요, 성품이 반듯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그 당시 사회 안에서는 상당히 스마트한 그 능력을 갖춘 청년이었는데, 사랑이나 연애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조금 서투른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근데 똑똑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이 청년의 태도 있잖아요. 이게 특히 그 당시의 여자들, 특히 귀부인들에게는 무관심해 보이는 이런 차가운 태도가 그 당시의 귀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시크한 어떤 차도남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카드가 첫 번째 카드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여자분들에게는 이 청년 영주의 외모와 태도가 크게 어필해서 대단한 관심거리가 되었을 것 같고요. 금방 짝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청년 영주는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귀부인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귀족 부인들 간에 장난삼아 시작하게 된 내기에서 비롯된 그런 사랑이었을지도 몰라요. 차도난 남처럼 보이는 청년 영주의 사랑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런 관심들이 많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여자분도 그런 여자분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카드에는 재미와 유혹, 그 다음에 집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었고, 친구들 간에 내기하듯이 유혹 시합을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게 나중에는 이게 이 카드처럼 집착이라는 결과에까지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는 참으로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글쎄 이런 걸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상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손에 넣기 어려운 물건에는 더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표현하자면 어른이든 아이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들려면 해답은 간단해요. 그 물건을 손에 넣기 어렵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쉽게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다거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차갑게 반응을 한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사랑은요, 열정이 차갑게 식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활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망이 이 귀부인에게 인생을 건 모험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사랑 고백이 더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급기야는 청년 영주에게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버려도 좋다.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자분의 애타는 열정이 응답을 받게 된 것일까? 어쨌든 청년 영주는 마음이 좀 서서히 움직이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 영주는요, 본래부터 깔끔하고 올바른 사람이라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불륜 같은 건 거부해요. 불륜 같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남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택하라고요. 만약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라면 한 사람에게만 그 진심이 허락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겠죠. 사실 이 시대에는요, 가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여자분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게 된 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현재의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누려온 풍요롭고 부유한 이러한 인생을 그대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 펜타클 2번 카드의 의미예요. 이 카드는요,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카드인데요. 요 카드를 보게 되면요, 여자의 손에, 이 여자거든요. 이 여자의 손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뭔가가 지어져 있고요. 이 망토를 입은 남자들이 숭배하듯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마치 마법사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귀부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그런 하찮은 감정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뱀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 뱀의 혀에 서려 있는 독 같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귀부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설령 자기의 선택이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여도 이 청년 영주의 사랑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치겠노라고,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은 오로지 자기가 모두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인생을 건 사랑을 선택하셨다면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남편에게 아주 큰 수모를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카드는요, 영혼의 정원이라는 카드인데요. 주로 현실 도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여자분은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청년 영주와 함께 멀리 도피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청년 영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기다리고 있겠으니까 그곳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함께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 카드예요. 이 카드 보면 한 여인이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와 부, 그리고 권력,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약속 장소에 달려왔건만 청년 영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물 속에서 이렇게 흐느끼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무서움에 떨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청년 영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자분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결국 사랑이라는 게 아니었구나. 물속에 비친 자신의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분은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21번 카드는요, 무너져 내리는 한 여자의 애타는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기다림의 카드라고 불리워지는 카드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청년 영주는 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을까? 이 다음 카드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는요, 이성과 판단력을 되찾게 해주는 카드이면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버리긴 했지만 이 청년 영주는요, 이 11번 정의 카드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순간적이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에 빠져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을 경계하고 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살아왔던 이 청년 영주에게는 이 여자분과의 사랑을 위한 도피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게다가 영주잖아요.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저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이 청년 영주에게는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 삶을 지탱해주는 기준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런 기준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약속 장소에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이렇게 기다리던 이 여자분에게는 참으로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늘 올바르게 살아온 성실한 청년 영주에게는요, 그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카드를 보게 되면요, 작은 여자아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이 아이의 손에는요, 이렇게 황금색 왕관이 쥐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그 왕관을 벗어서 순순히 이 앞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이처럼 보이는 이 여자는요, 사실은 이 귀부인이에요. 험악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귀부인의 남편인 거죠. 원래 남편. 그러니까 사랑의 도피 행각이 드러나게 되자 남편은 아내인 귀부인에게 아마 그랬겠죠. 상대 남자가 누구냐고 심하게 추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끝끝내 입을 열지 않는 자기 아내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 즉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박탈해버리는 형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소문이 청년 영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겠죠. 귀부인이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아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귀부인이 끝까지 남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남편의 노여움을 더 크게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정에 대해서도 아마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받아야 될 상처나 심적인 고통은 아마도 이 귀부인 혼자서 온전히 다 감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영주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남아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끗하게 거절했어야 되는 사랑,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될 사랑에 대한 그런 후회가 가슴속 깊이 남아 있어서 그런 후회로 평생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살아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다시 태어난 청년 영주였던 이번 분들의 시선이 자꾸 이분에게로 향하고 있는 건 어쩌면 이런 전생에서 했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한때 지독할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다간 이 여인에 대한 감정이 현생까지 쭉 이어져 내려와서 마음 한구석 늘 빚을 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생이 이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와 정확하게 전부 일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똑같은 전생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전생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 대략적인 줄기는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생과 현생은 사실은 일치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선이라는 게 그러하다고 하는데요. 전생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진 채로 세상을 떠났다면 현생에서는 다른 얼굴, 다른 모습으로 만났더라도 늘 그 사람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유 없이 신경이 자꾸 쓰이면서 왠지 마음 한구석에서 늘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건 사랑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던져버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느꼈던 전생의 죄책감이 마음속에 이렇게 낙인처럼 꼭 새겨져 있어서 현생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든 아니든 지금 이 현생에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많이 많이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재어보다가 훗날 죄책감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감정에 솔직하게 열정적인 사랑을 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전생 타로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행복한 사랑 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세 번째 꽃이 전해주는 전생 메시지예요. 우선 전생에서 3번 분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보여주는 카드를 뽑았는데 이렇게 펜타클 퀸이 아까 나왔잖아요. 3번 분들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분의 카드로 이렇게 컵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전체의 배열로 봤을 때는 두 분은 전생에서 어머니와 아들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슬퍼 보이는 카드 배열이에요. 그럼 왜 자꾸 3번 분들의 시선이 이분을 향해 가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머니 카드라고도 불리우는 이 카드가 첫 번째 카드로 나온 거예요. 이 카드는요, 오로지
이렇게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헌신적인 어머니상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전생에서 아들이었던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아기는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건 우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감성이 발달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다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음, 부드럽고 낭만적이고 감수성도 좀 뛰어나지만 그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해서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아들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아들이었지만 인간관계에 깊이가 없고 금방 속아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엄마 자신도 아마 그런 점이 늘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거라 생각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이 어머니의 연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카드는요, 개자리와 다리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고민하는 나약한 어머니의 모습과 또 이렇게 아기 얼굴을 보면요. 순수하지만 변덕스럽고 철이 없는 아이 본능이 드러나 있는 카드예요. 어머니의 이렇게 불안한 눈빛과 아이의 영악한 눈빛 보이세요? 이 아이의 영악한 눈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도 가야 될 방향을 찾아내지 못하는 불안함이 이 달빛 보이세요? 이 달빛 물결 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것이죠. 이 카드는요,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오로지 보호하고 지켜주는 데에만 급급해서 아이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어머니상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엄마는 아들의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답으로 이 3번 여왕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주변과의 조화나 평화를 우선시하는 엄마들에게 자주 등장하는 카드인데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중에 철이 들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고쳐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보여도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이 그림 속에 요 보이세요? 파랑새처럼 영원히 엄마 자신이 안전하게 자기 품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음 카드 보게 되면요. 이 다음 카드로는요. 꿈꾸는 남자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는요. 경솔함과 성급한 행동으로 스스로 벼랑 끝에 서게 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진짜로 발을 헛디뎌서 허망하게 죽어버린 경우도 곧잘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무모한 죽음 카드라고 불려요. 무모한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죽음으로 이어진 행동에 무모함이 깃들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절벽 같은 데서 자기가 가진 용기를 막 자랑해 대면서 뛰어내리다가 원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라든가 혹은 자기의 수영 실력을 자랑하면서 깊은 바다에 펄쩍 뛰어들어갔다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을 생각이나 의도는 없었는데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감수하게 된다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해 주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의 죽음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다리를 건너고 있는 이미지에서 그럼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알아차게 된 것일까? 그건요, 요 다음 카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카드는요, 완즈 5번 카드이지만 이미지 자체가 유니버셜 카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요, 길을 잃어버림, 헤매임인데요. 때로는 영영 자기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에서 저승길을 암시해주는 카드로 등장하기도 하는 슬픈 카드예요. 이 두 장의 카드를 보게 되면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카드, 요 카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이건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카드이거든요. 물론 진짜 허영이나 허세를 보여주어서 그런 잘못된 점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이 카드는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씩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척,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척, 그런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것도 위선의 가면이겠지만요. 마음속은 어떤 절절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감추고 웃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과면 또한 사실은 넓게 보면요, 위선의 가면이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죠. 어, 너무나 소중해서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자기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느끼는 어머니의 어떤 슬픔이라는 건 실제로 겪어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슬픔이에요. 그죠? 근데 그 고통 또한 겪어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살아갈 낙을 잃어버린 엄마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웃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어쩌면 이 엄마에게는 가장 허영으로 느껴진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리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다면 요 마지막 카드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이 카드는요, 검킹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엄마가 보여주는 후회하는 카드, 후회의 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제대로 가르칠 걸. 무모한 도전이나 시도는 바보 같은 짓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칠 걸.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했는데,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며 키워내지 못한 엄마의 어떤 후회와 한이 이렇게 겨울 눈처럼 아픈 슬픔이 되어서 이 카드에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추운 길에서 스스로에게 벌을 주며 자신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엄마를 안쓰럽게 여긴 이렇게 요정이 나타나서 이젠 그만 슬픔을 거두라고 얘기를 해도, 엄마는 스스로가 내린 고통의 형벌을 그대로 오롯이 안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은 자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어머니에게는요, 이 겨울밤의 추위가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얗게 쌓인 이 눈밭의 추위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낸 엄마로서의 아픔이 훨씬 더 춥고 매섭기 때문입니다. 참 그렇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두 분의 전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전생이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와 정확하게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의 전생을 겪은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략적인 줄기는 거의 다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감정선 부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전생과 현생의 일치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타로 카드가 전해주는 전생에서 3번 분들은 어머니셨고, 3번 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이분은 전생의 3번 분들이 아들이었다고 나왔잖아요. 아마 현생인 지금도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길에는 이렇게 모성애 같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 안쓰럽고 걱정되는 사람, 아껴주고 지켜주고 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요, 전생에 이 사람과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 상대분에게 이끌리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시다면 후회 없이 사랑해 주세요. 늘 걱정되어서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챙겨드리세요. 인생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만약 되돌아오는 사랑이 너무나 작아서 서운함이 드실 때는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겨울밤 요거처럼 이 하얀 눈밭에서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면서 고통스러운 슬픔을 삼키고 있는 이 전생의 어머니 모습을요,
사랑을 줄 수 있을 때가 사실은요,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늘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줄 수 있는 사랑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네 번째 꽃이 전해주는 전생 메시지입니다. 우선 4번 분들이 전생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뽑은 카드에서는요, 메이저 17번 별 카드가 나왔고요. 이 4번 분들이 마음을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상대분의 전생 카드로는 이 메이저 0번 바보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의 전체 배열로 봤을 때는요, 4번 분들이 전생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어떤 30대 후반 정도의 사교계의 어떤 여왕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이 상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귀족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혹시나 이 메이저 0번 카드의 어떤 타이틀을 보고 광대 아니면 바보가 아니었을까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 카드 한 장만 봤을 때 느끼는 생각이시고, 사실 이 전체 카드의 배열을 보면요, 아주 젊은, 그러니까 20대 초반 정도의 잘생긴 귀족으로 사교계에 이제 막 발을 내디딘 그런 순수한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전생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카드로 천사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현실을 똑바로 보려 하지 않고 현실에서 도망가려 하거나 또는 현실을 회피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카드인데요. 무지개처럼 이 뒤에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무지개처럼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4번 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허무함이라든지 방황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정작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늘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17번 카드하고 이 천사 카드는요. 따로따로 뽑은 건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카드를 배열을 보게 되면요. 어떤 때에는 너무나 신기해서 진짜 소름이 쫙 돋기도 하는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말 딱 들어맞는 배열이라서 저도 스프레드를 딱 하고 나서 가끔씩 놀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카드 배열이 그래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다음 카드를 볼게요. 이 다음 카드를 보면요.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마음이 공허하면서도 사교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 세상이 싫으면서도 막상 그곳을 떠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관점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아주 인기 있는 스타 배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늘 따라붙는 시선이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무척이나 즐겁고 화려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겉만 화려해 보일 뿐이고 내면은 외롭고 울적한 상태.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원하는 건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뭔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묻어나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이 4번 분들의 전생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 남자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근데 사교계의 스타로 살아오신 4번 분들의 눈에는 이분이요, 그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어린 아이쯤으로만 비춰졌을 것이고, 연하이 잘생긴 청년 귀족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을요, 단순하게 사춘기에 스쳐 지나가는 열병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을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귀족 청년의 구애가 철없는 어린애의 불장난 정도로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귀여워 보이기도 했었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정하게 대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알게 된 거죠. 어린애의 불장난이 아니라는 걸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집착을 보이게 되자, 이 청년 귀족을 보면서 이 4번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앞에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한테 어울리는 사랑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동생처럼 아들처럼 생각하고 대했는데 네가 오해한 것 같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마치 세 장 안의 새를 꺼내서 달래고 타이르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저 말 상대나 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아껴주는 그런 정도로만 가볍게 봤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타이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첫사랑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될 만큼의 어떤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번 분들의 얘기가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고 살아왔는데 이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상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관점의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에 고통을 심어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다음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는요, 전략가 카드라고 불리워지는 카드인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그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만의 착각이고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랑은 단순한 실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현당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해 불가능한 분노의 대상이 되고, 그런 애증은 무서운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배신감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겪은 모멸감을 되돌려주고 복수할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참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잊어야 되는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자신이 지켜내야 되는 사랑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했던 사랑은 그때부터 무서운 집착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집착이 보여주는 카드죠. 그러면 다음 카드입니다. 그럼 다음 카드는 어떻게 되냐면 10번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었거든요. 이 카드는요, 운명, 그 중에서도 전생의 카르마, 즉 업보를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이런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이 4번 분들과 이분의 관계는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의 전생을 거치며 오면서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라보기만 하는 해바라기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린 채로 서로에게는 어긋나 버린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생의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어서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사이클은 이 두 분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카드는요, 침묵이라는 카드가 나온 건데요. 이 카드는 주장이 묵살당했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 이 청년 귀족의 그런 집착에도 4번 분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사교계의 여왕다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살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는 거. 어느 한쪽이 아무리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며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도 상대방이 진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대꾸라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분노를 표출해내면서 싸우다가 화해하다가 그러면서 그럭저럭 관계는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틈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그 관계는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무반응에 대해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상대방의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어떤 사전 대비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거예요. 미리 철저하게 세워둔 이게 그다음 계획마저도 사용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요. 실련의 고통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카드가 나오는 거죠. 이 다음 카드에는 완주 9번이 나왔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서 있잖아요. 그 앞에 긴 머리를 풀어헤친 나이든 요정 할머니가 얼굴을 소년에게 이렇게 들이대면서 값싼 장신구를 건네줍니다. 네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이 값싼 장신구처럼 네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하고 순수했던 마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싶은 게냐? 그러면서 할머니는 소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상대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러자 소년이 화가 나서 대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런 소년을 보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진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저 좋아하는 마음인 거야. 좋아할 뿐이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놓아주고 그저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그러니까 가지지는 못해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마음. 내 것이 아니어도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인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소녀는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요정 할머니는 그런 소년의 어깨를 따스하게 토닥여 줍니다. 소년이 눈물을 흘려요. 이 카드의 별을 보면요. 이상하게 이 귀족 청년이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너무나 미안하고 괴로워서 그런 것인지 그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전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생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전부 일치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정확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어떤 현생에서의 경험으로 봐도 그런 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대략적인 큰 줄기는 거의 다 비슷하거나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생과 현생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감정선이 특히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자꾸 이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이분이 전생에서 보여준 철없는 사랑에 제대로 답해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이 4번 분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진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사이였는데 운명을 잘못 짊어지는 바람에 어긋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타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 전생 메시지는 여기까지거든요. 혹시나 지금 4번 분들 중에 이분을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생에서는요 그 사랑을 꼭 이루셔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제는 멈추게 만드시라는 거고 혹시나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만드셔서 사랑을 이루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연의 실을 잘 풀어낸 현생의 이 시점에서 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이 타로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요, 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쳐도 되겠다는 생각. 그 실제로 다 바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예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가지는 사랑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가만히 놓아주고 그 사람이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요.
그런 예쁜 사랑 하시기 바래요. 다섯 번째 꽃이 전해주는 전생 메시지예요. 우선 5번 분들이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뽑은 카드에는 아까도 보셨듯이 메이저 7번 전차 카드가 나왔고요. 5번 분들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대분 카드로는 이렇게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전체 카드 배열로 봤을 때는 5번 분들은요, 전생에서 아주 잘 나가던 전사였거나 장군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상대분은요, 성직자나 사제였을 확률이 큰데 아마 성직자나 사제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신부님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두 분의 관계는 제자와 스승 관계였을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연은 어떻게 이어지게 된 것일까?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기 첫 번째 카드로는요, 이게 작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게 되면요, 5번 분들의 전생인 그 장군이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고국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집안 가문도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되고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채 간신히 목숨만 챙겨서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를 보게 되면요. 이 카드인데요. 19번 태양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일반 타로 카드라면요. 이 태양 카드가 진짜 멋진 의미를 가지게 되겠지만 이 전생 카드의 의미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에서는 이렇게 뒤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난 수확과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빈손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뒤로 한 채 지친 몸으로 한 발자국씩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에 메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내딛는 걸음걸이가 금방이라도 이렇게 쓰러져서 탁 쓰러져서 앉아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평생 부지런히 애써온 결과가 이렇게 커다란데 뒤에 있는 것처럼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참으로 억울하게 느껴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카드로는 광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요, 이 청년 장군이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바꿔서 광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건 자신이 그토록 충성했던 왕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것을 가슴에 꼭 묻어둔 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화려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길일 뿐이고 예전의 용맹함은 점점 사그라져서 이제는 무기력하게 흔들리는 삶이 인생 전부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나오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참 슬프죠, 그죠? 근데 그래서 아마 뒤에 이 달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18번 달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이렇게 패기가 넘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이 청년 장군의 눈에는 아마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답답한 미래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걸어가는 이 길이요. 점점 더 장군을 외롭고 지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이름 모를 곳에서 그냥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좀 우울함이 깃든 카드예요. 그럼 다음 카드를 볼게요. 자, 다음 카드 보니까 전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분노와 공격성을 보여주는 카드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역경을 딛고 재기를 노리려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도 한때는 이렇게 자주 잘 나가던 전사였고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바닥에서 막 헤매다가 무기력하게 생을 마감하기에는 배신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가까운 친구에게 당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아마 그동안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왕이
자기에게 준 그런 배신감이 아마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를 거두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고 마음속에는 억울한 심정이 분노와 막 이렇게 엉켜져서 뜨거운 불덩이로 남아 있는 거죠. 금방이라도 가슴을 뚫고 나와서 그런 분노가 폭발할 것 같죠. 그죠? 그런 증오심이 하루에도 몇천 번씩 이 젊은 장군의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 그럴 뿐이고 현실은 그저 길거리를 방황하는 초라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는 완즈 3번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요, 이 카드 보면 두 개의 존재가 이렇게 돌이 많은 해안가를 걷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는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그 손을 이마에 얹은 채로 그 다음에 앞을 살펴보고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이 사람은요, 커다란 망토나 이불 같은 걸로 온몸을 가린 채 걸어가고 있어요. 카드에서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는요, 신분을 감추거나 어떤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로 하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길에서 방황하던 장군을 거두어주고 과거의 신분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죠. 그러니까 즉 사제 신부님이었던 거예요. 신부님은 이 젊은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맺혀 있는 분노와 증오를 이제는 모두 흘려보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까지 놓쳐버리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증오는 당신 가슴만 파먹고 당신 자신만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군은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친구의 배신이 억울하고 자기가 모셨던 왕이 보여준 그런 배신이 억울해서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이대로는 가만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자 신부님이 장군의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조용히 말해줍니다. 당신 자신이 겪은 그 괴로움과 고통은 어쩌면 당신이 갚았어야 될 빚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당신이 수없이 베어버린 다른 사람들의 목숨줄에서 나온 그런 빚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 목숨을 하찮게 여겼던 과거의 대가를 치루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배려하고 베풀어가는 참된 인생을 살아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험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주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군은 목 놓아 울어버려요. 그런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신부님이 말씀하시죠. 살아가는데 원망이 무슨 소용이며 증오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너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거라. 신부님은 장군을 거두어 줍니다. 이제 장군은 신부님이 돼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봉사와 노력이 있는 삶, 남에게 베품이 있는 삶, 신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요. 카드에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성당을 건축한다든가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전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전생이 이 이야기와 정확하게 전부 다 일치할 수는 없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전생 역시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생 타로를 보게 된 이유는요. 장소와 시대는 각기 달라도 대략적인 어떤 큰 줄기는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이곳에서는 장군과 신부님이었지만 또 다른 생에서는
무사와 스님으로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겪게 된 운명의 큰 줄기는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전생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한 것일까? 그 점이라고 생각해요. 전생과 현생은 특히나 감정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전생에서 장군이셨던 분이 5번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앞으로만 나아가고 뭔가를 쟁취해내려는 성향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5번 분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이 상대분은요, 무조건 앞만 보고 직진해서 나가는 인생보다는 동그라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꿈꾸는 그런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현생의 이분은요, 전생의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거두어 주신 따스한 신부님, 스승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성향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두 분의 인생이 현생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서로에게 커다란 깨달음과 행복의 의미를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온갖 상처를 안고 눈물 막 범벅이 되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줄 사람, 상처투성이의 당신을 끝까지 감싸 안고 그래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생의 이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렇게 따스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품에 딱 따스하게 안아주신 전생의 스승님, 신부님이 바로 이분이셨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는데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매 순간 사랑하며 베푸며 아껴주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좀 뭔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그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삶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 너는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응원을 해주는 그런 인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